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명확한 근거와 자료로 시사의 맥을 짚는 시사평론 파죽지세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희 파죽지세가 문을 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방송인 만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주제죠. 한국의 극우 현상. 이걸 좀 자료를 통해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볼 자료는 한국리서치의 최신 리포트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이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사인이나 한겨레, 민들레 같은 언론 보도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들의 생각, 또 사회적 영향력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데이터를 통해 이 현상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저희 파죽지세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극우라는 말이 사실 정치 뉴스에 부쩍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오늘 자료들을 통해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한국 리서치 리포트가 극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거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의. 네. 이게 단순히 뭐 정치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는 기존 권력, 그러니까 기득권을 좀 불신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이나 좀 급진적인 방식을 통해서 현재 질서를 바꾸려는 그런 정서, 이걸 말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성, 또 불평등을 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뭐 사회 다윈주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전통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국 특유의 강한 반공주의 성향, 이것도 특징으로 꼽혀요. 기준이 꽤 여러 가지네요. 네. 리포트에서는 구체적으로 7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권위주의, 급진주의, 반엘리트주의. 이게 이제 극의적인 속성이고요. 네. 그리고 토착주의, 그러니까 반이민 정서 같은 거요. 그리고 보수주의, 반공주의, 사회 다윈주의. 이건 우적인 속성이죠. 아하. 이 7가지 모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극우 성향으로 분류했습니다. 7가지 모두 동의. 꽤 엄격한 기준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기준에 맞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될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21%가 극우 성향으로 나타났어요. 21%면 5명 중 1명 꼴이네요. 네, 적지 않은 수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연령대예요. 연령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29%로 가장 높긴 한데 동시에 20대 청년층도 28%로 거의 비슷하게 높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보면 U자 형태를 보여요. 이야,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고령층에서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특히 20대 남성은 33%나 되어서 같은 20대 여성 22%보다 1.5배나 높아요. 20대 남성이 33%,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직업이나 소득으로 봐도 이게 특정 계층에만 몰려있는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판매나 서비스직에서도 33%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 기준으로는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30%하고 또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27%이 양쪽에서 다 높게 나왔어요. 정말 사회 여러 층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특정 계층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리포트 기준으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중에 무려 36%가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도요? 네. 그리고 심지어 9%는 자기가 진보라고 답했어요. 와, 그럼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성향이랑 자기 인식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념 성향을 실제와는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정치적 라벨이라는 게 실제 생각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인식의 괴리랑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정치 효능감이 낮다는 거예요. 정치 효능감이요? 네, 한국 리서치 자료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정치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77%, 정부는 내 의견에 신경 안 쓴다. 이게 80%. 와, 굉장히 높네요. 네, 일반 집단보다 훨씬 높아요. 정치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면에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응답은 58%로 높아요. 공감 욕구는 크군요. 네, 그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는 또 강하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시사인하고 한국 리서치가 같이 조사한 내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소위 말하는 그 보수 극우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그 시청 시간이 길수록 예를 들어서 12.3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본다거나 특정 정치인 탈핵에 반대하고 심지어 법원 앞에서 있었던 폭력 시위 같은 걸 저항권 행사라고 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유튜브 시청 시간이랑 그런 태도랑 관련이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가짜뉴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쉽게 믿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 언론 보도들, 뭐 민들레나 시사인, 한겨레 같은 곳에서도 바로 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이런 인식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예, 저도 그 기사들 봤어요. 예를 들어 민들레 보도를 보면 특정 매체랑 극우 유튜버들이 서로 막 협력하면서 검증도 안 된 혐오 발언, 뭐 혐중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반민주당 정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그냥 반복적으로 퍼뜨린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막 자기들끼리 추론을 덧붙여서 선동하는 방식으로요. 그게 참 문제죠. 검증 없이 그냥 막.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나 시사인 기사를 보면 이게 그냥 일부 유튜버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어떤 점에서요? 그 기사들에 따르면 뭐 현직 대통령이나 여당 정치인들이 이런 극우 유튜버 방송에 직접 나가거나 언급하는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점을 지적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서서 어쩌면 사회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해당 언론사들의 분석입니다만.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시사인의 다른 기사를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도 지적해요. 이용자를 비슷한 성향의 컨텐츠 안에 가두는 필터 버블 현상 있잖아요. 네, 계속 비슷한 것만 보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막 댓글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 같은 것도 나타나고 특정 목소리만 과도하게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오늘 저희 파죽지세 첫 방송이었는데요. 한국 리서치 리포트랑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극우 현상의 여러 모습들, 특히 그 극우 유튜브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하니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어떤 선동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흔들고 또 사회 갈등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더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극우 현상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들여다보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퍼져나가는 명백한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은 정말 단호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 시사평론 파죽지세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들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런 가짜뉴스나 선동에 맞서서 좀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첫 방송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